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경제 보시면은 퇴근 후 집에 온 태희와 비. 자, 배가 고픈데 태희는 밥과 라면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그런데 남편인 비는 라면을 어떻게 라면만 먹냐? 반드시 밥을 말아 먹어야지 더 맛있다 하면서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태희와 비에게 밥은 라면의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근데 대체제와 보완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강 밥은 라면의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인이 바로 수요의 변동 요인이에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했죠. 그리고 공급과 공급량을 구분했고 또 공급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특히 수요의 변동 요인 중에 대체제와 보완제, 정상제와 열등제까지 알아볼게요. 이 둘은 우리 주변에 진짜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개념이에요. 자, 들어가서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을 할 건데 지난번 시간에 했던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공급량의 변동은 원인이 량, 가.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고 공급 곡선 위에서 움직였죠. 마찬가지야. 수요량의 변동도 변동 원인이 수요량은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변동 원인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보시면은 자, 어떤 물건의 원래 가격이 아이스크림의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때 나 아이스크림 몇 개 사 먹었니? 땡땡땡 만나서 내려오면 그때 내가 사 먹는 수요량이 됩니다. 수요량은 20개였어요.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는 땡땡땡 30개를 사 먹을 거야. 그럼 여기 원래 10개 사 먹을 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A고 500원일 때는 1,000원일 때는 여기 A고 500원일 때는 A-인데 어떻게 이 A에서 A-로 왔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왔냐? 그게 아니라 수요 곡선 위에서 우리가 좀 더 싸지면 더 사 먹잖아. 싸지면 더 사고 싸지면 더 사고 해서 좀 싸지면 더 사고 싸지면 더 사고 해서 결국 여기 A-까지 이동하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수요량의 증가예요.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증가했죠. 반면에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상승하면 덜 사는 거잖아. 좀 더 비싸지면 덜 사고 더 비싸지면 덜 사고 더 비싸지면 덜 사고 이렇게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요의 변동은 공급의 변동과 마찬가지. 우리 공급의 변동은 그 물건의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할 때 수요의 변동도 그 물건의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할 때 자, 변동 어떻게 변하니?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죠. 그래서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자, 보면은 어떤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00원이다. 1,000원일 때 내가 20개를 사 먹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인데 우리가 더 사 먹게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야. 똑같이 1,000원인데 30개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냐? 우리 아이스크림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인데 언제 더 많이 사 먹어? 날씨가 더워지면, 용돈이 많아지면 이런 거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은 조금 이따 보고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거든. 그래서 수요의 변동 요인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부터 먼저 다루고 있다가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올 거야. 자, 보시면은 먼저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
근데 대체재와 보완재는 어쨌든 두 재화가 있는데 이 두 재화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거고 두 개가 대체재든 보완재든 어쨌든 관련은 되어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관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를 합쳐서 연관재라고 불러요. 연관재.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연관재는 대체재와 보완재는 무조건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물건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적어보면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 수요가 어떻게 변하니로 끌고 가는 거야. 선생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이 물건의 가격이 변했는데 다른 물건이잖아, 이건. 다른 물건이니까 이거는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변하는 거지. 이 물건의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 물건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이건 다른 물건이니까 그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거니까 수요가 변하는 거야. 자, 대체재부터 볼게요. 대체재. 우리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대체재는 용도가 비슷해서 서로 용도가 비슷해. 그래서 대신 사용해도 만족에 큰 차이가 없는 게 바로 대체재야. 자, 사례부터 볼게요. 사례. 자, 콜라와 사이다.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콜라 더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이다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콜라와 사이다 있잖아요. 콜라와 사이다를 똑같은 잔에다가 따르고 눈을 가리는 거야. 그리고 무작위로 줘서 먹게 하면 사람들이 100% 구분하지 못합니다. 많이 헷갈려요. 콜라와 사이다 맛이 똑같대. 눈을 가리고 먹으면은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가족들끼리 너무 삭막하잖아요. 할 것도 없고 한번 가족들끼리 이렇게 편을 나눠서 한번 서로 잘 맞추기, 잘 구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팀에서 일단 가리고 나머지 팀에서 주는 거죠. 물론 혹시 속일지도 모르니까 한 명은 이쪽 팀에서 한 명은 이거 쓰지 않고 보고 있어야 되겠지. 속이나 안 속이나.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해봤더니 100% 맞추지는 못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돈 걸어가지고 치킨 사 먹기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자, 콜라와 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콜라와 사이다는 대신 사용해도 만족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야. 둘 다 탄산음료니까. 그 다음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알아요. 선생님도 소고기 더 좋아해요. 그런데 육류라는 관점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일반적으로는 대체재 항목에 넣어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뭐 샤프와 볼펜도 마찬가지. 둘 다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대신 사용해도 만족에 큰 차이는 없죠. 자, 이러한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 자, 예를 들어서 콜라와 사이다를 놓고 보면은 자, 콜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우리 대체재 보완재는 무조건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자, 콜라 가격이 비싸. 그럼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먹을까 조금 먹을까? 조금 먹겠지. 자,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은 콜라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지. 콜라 가격이 변한 거니까. 그러면 대신 먹어도 좋은 사이다의 수요가, 사이다 가격이 변한 건 아니니까 사이다 수요라고 하는 거야. 사이다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보세요. 어떤 대체재 관계에 있으면은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해요. 양의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콜라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볼게. 콜라 가격이 하락했어. 콜라 가격이 싸졌네? 그럼 사람들은 콜라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뭐 콜라를 먹어도 되고 사이다를 먹어도 되는데 콜라를 많이 사 먹어. 그러면 대신 사용해도 좋은 사이다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사이다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럼 보세요.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 사이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거를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이거 많이 살 거니까
대신 써도 좋은 나머지 것들 안 사겠지. 감소할 거야.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양의 관계, 플러스 관계에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변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대체제 중에 또 경제학 책들을 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야. 버터와 마가린. 버터와 마가린. 그럼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둘 중에 좀 더 고급인 거는 버터인데, 버터는 우유 크림을 이제 굳혀가지고 만드는 게 버터야. 반면에 이제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에다가 이제 첨가물을 더해서 만드는 게 마가린인데 좀 더 싸요. 그래서 버터 대용으로, 버터의 대체품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뭐 길거리에서 토스트 같은 걸 살 때 이렇게 큰 사각 기둥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름 대신 문지르잖아요. 그건 대부분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대부분 마가린이에요. 마가린. 자, 어쨌든 버터와 마가린도 거의 맛에 물론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신 사용해도 만족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대체제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자, 대체제 맞고 그 다음에 보완제 볼게요. 자, 보완. 무슨 뜻이야? 보완.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완제는 같이 쓰면 만족이 더 커지는 거야. 같이 쓰면 만족이 커져.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 사례부터 볼게요. 피자와 콜라.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피자나 치킨 먹을 때 탄산음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으면 만족이 더 커져요. 그 다음에 프린터와 종이. 프린터 뽑으려면 당연히 잉크나 종이가 있어야 되거든.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삼겹살, 상추. 네, 배가 고픕니다. 너무나 같이 먹으면 만족이 커지겠지. 또 선생님 손에도 들고 있어. 분필과 칠판 지우개. 같이 써야지 만족이 커지는 거야. 또 완벽한 보완제로 이야기하는 게 신발의 왼쪽, 오른쪽 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보완제예요. 자, 우리 피자와 콜라를 예로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피자와 콜라가 있는데 피자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피자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피자를 덜 사 먹겠죠. 피자 수요량이, 피자 가격이 변했으니까 피자 수요량이죠. 량가 줄어들어. 그럼 사람들이 피자를 덜 먹네? 피자랑 같이 먹어도 좋은 콜라도 덜 먹겠지. 콜라 수요가 줄어드는 거지. 왜 콜라 수요량이 아니야? 콜라 가격이 변한 건 아니잖아. 바로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해야지 수요량이고 이거는 다른 물건의 가격이 변한 거니까 콜라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보면은 피자의 가격,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음의 방향,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피자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피자를 많이 먹을 거고 같이 먹으면 좀 콜라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역시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관계야. 다시 돌아와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이것 조금 사 먹을 거니까 보완제 관계 있는 재화의 수요는 감소할 거야. 반면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거 많이 살 거니까 같이 쓰면 좋은 나머지 것도 많이 사겠지. 그래서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반대 방향, 음의 관계에 있어요. 음의 관계에 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삼겹살과 상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삼겹살, 상추. 자, 여러분. 삼겹살, 이게 불판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선생님은 거의 약간 기름에 튀기다시피 해서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삼겹살에 플러스 상추를 싸서 먹으면 만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자, 그러면 삼겹살과 상추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니? 삼겹살과 상추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삼겹살, 상추 말고요. 저는 깻잎이 더 좋은데요. 깻잎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그럼 그 친구한테 삼겹살과 깻잎은 무슨 관계야? 깻잎은 보완제 관계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든 아니면은 깻잎을 싸 먹든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관계라면 삼겹살과 상추와 깻잎은 또 무슨 관계로 볼 수 있어?
대체제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일반적으로는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일단요 삼겹살을 구우면요 맨 밑에 상추를 깔아요. 그 밑에 그 위에 깻잎 그 위에 삼겹살 2점은 넣어야지. 그 다음에 마늘 그리고 쌈장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람한테는 상추와 깻잎이 대체제가 아니라 같이 먹으면 더 큰 만족을 주니까 보완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깻잎도 정말 좋아하는데 깻잎을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 있고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깻잎을 먹으면 깻잎이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좋아서 먹는데 그게 너무 싫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뭐 쌀국수 같은 거 먹을 때 고수를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향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이 대체제와 보완제를 속담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우리 대체제와 보완제를 나타내는 속담. 자, 대체제는 속담으로 나타내자면은 이거. 꿩 대신 닭. 꿩 대신 닭. 물론 꿩이 좀 더 고급이긴 한데 꿩 대신 닭을 먹어도 크게 만족의 차이는 없대요. 여러분들은 꿩을 먹어본 친구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닭은 뭐 너무 많이 먹었을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직접 꿩을 잡아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거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꿩을 잡아서 먹어봤는데 맛이 꿩이 조금 더 실은 선생님은 익숙하지 않아서 별로긴 했었는데 어른들은 꿩이 되게 좋다. 그래서 우리 꿩 거먹은 자리. 그 꿩 거먹은 자리에서는 흔적도 안 남다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뭐 둘 중에 꿩이 좀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 사용해도 큰 만족이 없다. 만족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대체제를 표현하는 속담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보완제를 표현하는 속담으로 많이 쓰는 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과 실은 같이 있어야지 당연히 만족이 커지거든. 이렇게 속담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체제와 보완제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다. 변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 A라는 지역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데서 B라는 지역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버스와 지하철은 무슨 관계일까? 대체제 관계야. 이 상황이라면은. 그런데 A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여기까지는 버스를 타야지 갈 수 있고 여기까지는 지하철을 타야지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버스와 지하철은 무슨 관계?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체제 보완제 마지막 내용으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자, 우리 어떤 물건이 있어. 우리 경제에서 어떤 물건을 그냥 X제라고 그래. X제, Y제 이렇게 하는데 X제가 있는데 X제 가격이 비싸졌대. 그랬더니 Y제라는 물건, Y제의 수요가 증가했대. 반면에 Z제라는 물건의 수요는 감소했대. 우리 이것만 가지고 X제와 Y제, X제와 Z제가 무슨 관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있었잖아. 우리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제와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양의 관계에 있다. 그럼 뭐다? 대체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제와의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해. 그럼 보완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바로 알아도 좋고 이해를 하자면 보세요. X제의 가격이 비싸졌어. 사람들이 X제를 많이 살까 조금 살까? 비싸지면 조금 사지. X제 조금 사는데 Y제는 많이 사는데 왜? 대신 써도 되니까 대체제.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이 비싸졌어. 사람들이 X제 조금 사겠지. 그런데 Y제도 조금 사는데 왜? 같이 쓰면 좋은 거니까 보완제.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X제랑 Y제가 대체제인 거 알겠어. 그리고 X제랑 Z제가 보완제인 거 알겠어. 그러면 Y제랑 Z제는 무슨 관계야? 궁금할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다고 해야 돼. 사례를 들어보면은 커피와 주스. 커피와 주스는 일반적으로 대체제 관계지. 둘 중에 뭐 마실까요?
그리고 커피와 커피포트 같이 쓰면 좋아. 이거는 보완제 관계야. 그럼 주스랑 커피포트는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인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뭐 대체제 보완제라고 할 수 없어. 뭐 우리 주스를 커피포트에 끓여 마실 것도 아니고 맞지? 물론 관계가 있는 걸 찾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대체제 보완제까지 봤고, 그 다음에 정상제 열등제인데, 대체제 보완제는 두 물건 사이의 관계야. 이 물건과 이 물건 사이의 관계야. 그런데 정상제 열등제는 두 물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소득과 수요 사이의 관계야. 소득과 수요. 우리 소득이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 증가하면은 많이 사죠. 수요가 증가해.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입니다. 정상제야. 우리 대부분의 거는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사거든. 옷,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살 거야. 차,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살 거예요. 반면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안 사는 것들이 있어. 왜? 열등하니까. 이걸 열등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용돈이 많아지면 많이 사 먹고 용돈이 줄어들면 조금 사 먹잖아요. 반면에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한 거니까 오히려 덜 사는 거야.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열등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연탄이에요, 연탄. 자, 연탄. 우리 연탄을 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연탄 몇 장 더 떼겠지. 근데 내 소득이 계속 많아져. 그럼 어떻게? 연탄 안 떼고 이제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로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정상제와 열등제를 봤는데, 근데 이거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작아가지고 회사를 갈 때 걸어 다녔어. 그러다 이제 내 소득이 많아졌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닐 거야. 그럼 그때 버스는 정상제가 되지. 소득이 증가하니까 내가 수요가 늘어났어. 그런데 내가 돈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럼 나 이제 버스 안 타. 나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닐 거야. 그럼 그때 버스는 열등제가 되고 자가용이 정상제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돈이 더 많아져서 나 이제 회사 갈 때 헬기 타고 출퇴근할 거야. 그럼 자가용이 열등제가 되고 그다음에 헬기가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행을 못 가다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을 처음으로 갔다. 그럼 그때 제주도 여행은 정상제야. 근데 내가 돈이 더 많아져서 나 이제 제주도 여행 안 가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럼 이제 해외여행이 정상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림으로 돌아가서 수요의 변동, 수요 증가 감소 중에 이제 수요 증가, 가격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언제 증가하니? 보시면은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대부분의 특별한 말 없으면 다 정상제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사잖아. 맞아. 그 다음에 대체제의 가격이 우리는 지금 이 물건이 궁금해. 그런데 대신 사용해도 좋은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보세요. 대체제 저게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조금 사고 대신 써도 좋은 이거를 많이 사겠지. 즉 수요 증가. 반면에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또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 같이 쓰면 좋은 저게 싸졌어. 그럼 저거 많이 사고 같이 쓰면 좋은 이것도 많이 살 거야.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가 우리가 좀 더 나머지 것들은 실은 쉬운데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선호가 증가하면 기호. 예를 들면 우리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져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또 기업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특히 광고를 할 때 연예인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광고다. 그러면은 연예인들이 써. 그래서 마치 내가 그 화장품을 쓰면 그 연예인과 같이 될 거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왜? 사람들의 선호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자의 수.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자가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걸로 예상하면 지금 당장 가격이 비싸진 건 아니야. 그런데 내일부터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해? 오늘 많이 사두잖아.
여러분, 내일부터 라면 가격이 2배가 된다고 그래. 그럼 우리 오늘 부모님 막 라면 몇 박스 다 오시잖아. 오늘 가격이 변한 게 아닌데. 미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소비를 늘린다는 거야. 자, 수요 감소 요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가 요인만 확실하게 알면 감소 요인은 그냥 반대야. 가격이 똑같이 1,000원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오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 언제? 소득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대체재의 가격이 싸지면. 대체재의 가격이 싸지면. 우리는 이 물건이 궁금한데 대신 써도 좋은 저게 싸졌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많이 사고 이거는 조금 사겠지. 수요 감소. 그리고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쓰면 좋은 게 보완재인데 같이 쓰면 좋은 저게 비싸졌대. 그럼 저것 조금 사고 같이 쓰면 좋은 요것도 조금 사겠지. 그리고 선호 감소. 우리 뭐 TV 같은 데서 어디서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쫙 안 사잖아.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우리 뭐 배달 음식도 많고 그런데 기업 측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자들도 있더라고요. 블랙 컨슈머. 블랙 컨슈머.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상품을 구입했는데 그 상품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 뭐 이상한 게 나왔다. 내가 어디를 다쳤다. 해가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든지 뭐 별점 테러를 한다든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실제로 잘못이 없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또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30대 사람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막 먹는데 뭐 거기서 뭐 손톱이 나왔다. 뭐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항의한 다음에 그 음식값도 안 내고 갔대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CCTV를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걸 막 이렇게 몰래 집어넣는 거야. 이런 블랙 컨슈머들. 근데 이런 게 일단 TV에 한번 보도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식당에 안 가야지 하면서 선호가 쫙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자의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수요자,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싸질 것 같으면 자 여러분이 옷 사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 세일한대. 그럼 오늘 옷 사 안 사는 거지. 오늘 가격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격이 싸질 것 같으면 당장 오늘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가격 있잖아요. 미래 가격. 이 미래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렇게 예상이 되면은 이게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서로 다른 신호를 줍니다.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가격이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오늘 어떻게 할까? 오늘 많이 사겠지. 수요 증가야. 수요 증가 요인이야. 반면에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오늘 공급을 줄이겠지. 공급 감소가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특히 선생님이 단적으로 이걸 봤던 게 그 2014년 12월 31일 넘어서는 2015년 1월 1일 0시부터 담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미리 예고를 했었단 말이야. 이때 담배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됐다고. 여러분 지금 담배 가격이 얼마예요? 이 대답하는 친구들은 아주 반성하세요. 여러분 담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죠. 쌤도 몰라요. 자, 근데 쌤이 찾아보니까 2014년 12월 31일 이때까지는 담배 가격이 대부분 2,500원이었대. 그러다가 1월 1일 딱 넘어가면 무려 2,000원이 뛰어서 4,500원이 됐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뛴 거지. 2배 가까이. 근데 이때 예상이 됐을 때 12월 31일 날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미리 막 사뒀어. 미리. 왜? 가격이 뛰기 전에 미리 사는 거지. 반면에 일부 기업들, 뭐 일부 가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기도 했어요. 일부. 왜? 내일부터 팔면 2,00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자들한테는 그게 공급 감소로 작용을 했던 거지. 자, 이렇게 우리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 다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수요의 변동 요인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배운 공급의 변동 요인을 합쳐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미션 해결할게요. 자, 태희와 비에게 바꿔라면은 뭐였을까? 태희는
밥과 라면 중에 선택을 했죠. 둘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태희한테는 대체제인 거죠. 반면에 B는 밥에는 무조건 라면에는 무조건 밥을 말아 먹어야지 만족이 커져. 같이 소비하면 더 만족이 커지니까 B한테는 이게 보완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체제 보완제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 11강에는 사과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